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시황 오프닝 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개장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9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색깔의 장이 펼쳐지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예상 체결 지수로는 코스피가 0.2% 마이너스, 코스닥은 0.2%, 0.3% 플러스 정도로 좀 엇갈리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목요일이다 보니까 주 후반으로 갈수록 트레이딩 장세가 조금 더 세질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오늘도 그런 흐름이 이어질지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9시 1분 지나고 있으니까 개장 상황부터 먼저 하창원 본부장님이랑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약박권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이제 엔비디아 좀 빠진 거, 엔비디아 반도체 크게 안 움직이고 뭐 인텔이나 애플 같이 좀 시던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은 순환매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너무 이렇게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뭐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 조금 빠져도 괜찮아요. 너무 이렇게 막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잠정 실적까지는 좀 끌고 가는 흐름들이 일부 있을 것 같다. 네. 라는 흐름이고 그렇다 보면 오늘 수급 흐름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나 크게 겁먹을 필요가 없다. 왜? 최근 한 2주 사이에 봤을 때 반도체로 가는 수급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 대형주가 좀 쉬면 나머지 수급도 좀 쉴 확률이 높아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뭐 한 5천억 이상 막 이 정도로 이거 왜 이래 약간 이런 정도만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무난하게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여기 환율이 뭐 새벽에는 조금 높아졌었는데 끝날 때 보니까 1348 다시 그쪽으로 끝났더라고요.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네. 환율 부담감이 오늘 조금 줄어드는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오늘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좀 나올 텐데 보시면 오늘 에너지 쪽이 좋잖아요. 요게 그 미국장에서 뉴스케일 파워라고 이제 원전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 38%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쪽이 전반적으로 좀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뭐 이런 이제 원전이라든지 네. 뭐 에너지 쪽 좀 일부 강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2%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3%대고 이제 하나솔루션이 5.9% 그리고 테슬라, 뭐 리비안 뭐 이런 쪽이 또 좋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2차 전지나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일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뭐 화장품이라든지 또 오늘 이따가 말씀드리긴 할 건데 변압기 그 HD 현대 일렉트릭 목표 주가가 23만 8천 원인가요? 아마 거기까지 또 상향 리포트가 나왔어요. 이베스트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오늘 슈퍼 주총 위크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미사이언스, 뭐 KT 뭐 이런 쪽에서 막 엄청난 뭔가 이벤트가 있을 거기 때문에 주총에서 뭔가 이제 뭐 형제난이 있다거나 이런 쪽 좀 약간 변수가 나올 수 있어서 오늘 주총과 관련된 좀 일부 기업들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쪽에서 경영권 이슈로 오늘 주총 네. 또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이미 벌써 기사가 이전에도 많이 쏟아졌는데 오늘 주총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가 굉장히 주가의 향방에 중요하겠죠. 네. 시가총액 상위주 보면은 다 빠지고 있습니다. SDI만 0.8% 오르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약세입니다. SK하이닉스 0.6%, 삼성전자 0.4% 이렇게 빠지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대로 가장 크게 셀트리온이랑 같이 1% 내외로 가장 크게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KB금융은 1.3% 오르기는 하는데 사실 오늘 가장 많이 하락하는 종목이 기업은행 6% 마이너스, NH투자증권 6% 마이너스, DB손해보험 3% 마이너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배당락이랑 뭐 이런 거 이슈를 같이 겹친다고 봐야 돼요? 네, 뭐 그렇게 봐야겠죠. 왜냐면 28일, 29일 뭐 요때 또 이제 배당락 종목군들이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일부 영향이 있을 거고 그다음 뭐 이제 1S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일부 투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주총이면 결국엔 주총 결과가 나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 약간 좀 기대감들이 떨어지면은 에이 뭐야 또 5월달까지 모멘텀 기다려야겠다 이런 심리로 바뀔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저 PBR 쪽은 오늘 변동수가 조금은 일부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HPSP가 1.3% 플러스로 시작을 하는데요. 잠시만요. 코스피군요. 죄송합니다. 코스닥이죠. 코스닥. 네.
한미 반도체가 HPSP가 1.2% 플러스로 시작을 하는데 얘가 이제 한미 반도체랑 하이닉스 갈 때 좀 쉬었잖아요. 네네. 오늘은 이런 소외된 반도체 종목 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요거 테이크어웨이 포인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네. 미국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 올랐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장중에 3% 빠지고 지금 2.5% 빠진 상태에서 1% 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오른 거 보실래요? 이거 보시면 잘 모르는 장비주 있죠? KLA. 테러다인. K는 들어봤는데 테러다인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조그만 회사예요. 네. 고작 20조밖에 안 돼요. 고작? 아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잖아 테러다인. 네. 어드밴테스트나 KLA는 크지만은 그럼 그런 장비 업체도 올랐어. 네. 테스트나 후공전 장비. 네. 후공전 테스트 장비. 테스트 장비. 예. 그다음에 어저께 하나마이크로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유도 없이. 네. 근데 하이닉스가 뭐 공장 짓는다 그러니까 말로 했잖아요. 엠코 아시죠? 엠코. 대한민국 사람이 지는 미국 알죠, 공장에서 알죠. 이게 3.7% 올랐어요. 뉴스가 나온 거 없거든. 이 세 개. 네네. 이렇게 올랐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 에이직 그 커스텀 IC 마벨 CT가 좋게 평가하니까 그동안 조정받았거든요. 네. 엔비디아가 무슨 커스텀 IC 한다면 얘네들이 직격탄이 주가 맞았다가 갔다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거 NXPS 온세미는 차량용 자동차, 자율주행차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 칩. 네. 이러고 야금야금 오르고 마이크로는 마이너스다가 결국 플러스 끝났어요. 여기가 8일 연속으로 9일 연속으로. 네. 그러고 보니까 엔비디아 없이도 장이 1% 올라요. 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보다는 언더했어요. 어허. 어제 다 올랐지. 네. 이게 봐요. 골만삭스, 은행, 그 다음에 이게 뭐지? 헬스케어 다 오르잖아요. 뭐냐면 시장에 지금 키 맞추기 들어간 거예요. 키 맞추기 들어갔다. 그 키워드입니다 오늘. 그래서 장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갔다고 보시는 게 미국에서 장이고 한국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키 맞추기 게임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HPSP는 다른 얘기고요. HPS면은 그 다른 경쟁사라고 하는 예스틴가 걔네하고 특허 이슈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갖고도 좀 분위기가 안 좋았다가 너무 많이 빠졌나 싶어서 오르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전히 한미반도체하고 저는 엔캠을 중요히 보고 있습니다. 엔캠하고 한미반도체 어떤지 봐주시겠어요? 엔캠하고 한미반도체. 엔캠이 지금 나스닥에 보합이고요. 한미반도체는 오늘 좋습니다. 한미반도체 5.5%로 상승폭 이거- 계속 좀 넓혀가고 있는 요 상황입니다. 그래프만까지 보고 다시 넘어갈게요. 네. 이거 가져왔어요. 4페이지. 엔캠. 요거. 음. 이건데 하여튼 네. 고점 아기업을 한 게 이 주 종목의 대표적인 거예요. 아. 엔캠이 주가가 올라갔다 20% 조정받은 상태거든요. 네네. 오늘 아침에 리포트가 나왔어요. 엔캠을 사시려면은 아니면 보시려면은 네.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있어요. 목표 주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 어닝을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했다. 올해 내년 얼마 번다고. 그거 기준으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PER이 78배입니다. 네. 20몇 프로 조정 받았으니까 그전에 100배였다는 얘기지. 네. 그 다음에 내년 기준으로도 55배. 열심히 우리가 한반도체 막 까고 난리 쳤잖아요. 네. 걔네가 어제 기준으로 54배. 32배. 아. 뭐 사실래요? 둘 다 안 사실래요? 둘 다 꼬꾸라져야 되나요? 둘 다 꼬꾸라지면 장 약합니다. 시장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읽어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네, 이상. 일단은 한미반도체와 엔캠에 대해서 어떻게 그 타겟 프라이스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고, 하지만 오늘도 달립니다. 결국 수급이 이쪽으로 좀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한미반도체가 6% 가까이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른 반도체 종목들, 지금 막 눈에 띄는 종목은 뭐 크게는 없지만, 엑시콘 11% 상승, 뭐 요 정도까지만 눈에 띄는데, 요거 빼고는 그렇게 뭐 크게 막 튀어서 올라간다 이런 종목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 코스닥 시가총액으로 조금 넘어간다면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PSP가 1.5%로 가장 강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반대로 2% 정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지러운 것 같아요. 일관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는 0.3% 1% 정도 빠지고 또 다른 뭐 배터리주는 가는 애들이 또 있고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온 산업군에서는 좀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흐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서는 오늘 뭐 저는 화장품이 제일 센 것 같아요. 뭐 CNC 인터내셔널 4.3%, 실리콘2가 이제 한 3%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코스피에서도 뭐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 아모레도 1%대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H&B 쪽이라든지 뭐 코스맥스라든지 이런 쪽 다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VT도 6%. 그래서 뭐 약간 이 최근에 이런 미국발 또 영향이 좀 있거나 아니면 수출발 영향이 좀 있는, 왜냐하면 그 수출 데이터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패야 돼요. 하나씩 올라오면 패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에서의 흐름 잘 잡아야 되고, 아이패밀리 SC도 지금 9%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특정한 산업군들 몇 개 없습니다. 그 한 5개에서 올라갈 때마다 그쪽으로 수급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두더지 게임을 잘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실적 수출 베이스로 좀 가는 종목군들이 오늘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시장 자체가 좀 약간 지지부진하면은 전거래일에 이어서 테마성이 강했었던 종목이 가거나 아니면 미국과의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의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도 지금 막 급등 나옵니다. 시가는 그렇게까지 뭐 엄청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뭐 우선주 같은 경우는 20%대, 그다음에 본주 같은 경우도 14%대로 좀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시장 흐름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장과 좀 연관돼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수급이 갈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전거래 세던 애들 보자 해서 이렇게 좀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일단 초반에는 네.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또 주총해서 뭐 결과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마 10시, 11시 이후부터 또 이제 흐름들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기민한 대응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부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15% 올라가고 있네요. 레드자님이 민준이 형 솔루스 마이너스 50%였는데 물린 거 물 안 타고 지금 방금 익절함 영영 이렇게 레드자님이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돈 버는 거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좋은 거지. 그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그 화장품 나오는 가는 건데, 네. 저번에 제가 효성중공업 얘기할 때 그 오늘은 빠집니다만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피어 그룹에서 덜 오른 종목이 있고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 보실 필요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뭐 아이패밀리 S는 워낙 독보적이기 때문에 네. 비율은 어떻게 보면 하여튼 그 독보적인 거는 둘이 가는 건데, 코스맥스 얼마나 올라요? CNC 인터내셔널 어떻게 되고? 코스맥스가 한 5.5%, 그 CNC도 비슷하게. 올라요. 네. 근데 만약에 두 개를 선택한다면 나는 코스맥스를 고를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이 더 싸거든요. 훨씬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네, 밸류에이션이 나는데 저가 느끼기에는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CNC도 좋긴 한데 이 괴리가 한 10배에서 15, 19배 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CNC가 뭐 무너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갭 맞추는 아까 그런 개념이에요. 아하. 이거 갔는데 이거 못 가네? 왜? 실적 좋은데? 맞춰봐. 이런 분위기가 각 섹터마다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결국 실적을 따지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4월 달로 넘어가면서 그 실적 따지는 포커스가 더 강해졌다. 그렇죠. 라는 부분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쪽에서 섹터로는 제일 강한 걸로 잡히는 게 지금 반도체 쪽인 것 같은데.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뭐 HPSP가 1.5%, 이 외에도 다른 종목들 동진 세미캠 강보합이지만 소폭 상승, 그 ISC도 2% 정도 상승, 원익 IPS도 1.7%뭐 이런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IS도 사실은 이게 하이닉스 SK로 팔리면서 네. 삼성전자한테 오더를 받을까 뭘까 이런 알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갔다가 내려앉고 안 갔거든요. 그래서 경쟁자는 아니지만 비슷한 피어가 리노공업이라는 우수한 업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리노공업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S 상태도 낮다, 그 밸류 맞춘다 이런 개념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 이런 그 리포트가 나오면서 같이 이렇게 깜짝깜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나 알겠습니다. 더 말하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LG 이노텍. 어저께 리포트가 나오고 오늘 또 나왔어요. 네. 어저께 오늘 리포트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1분기 실적이 우려보다 괜찮다. 원래는 YOY로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네. 예상보다 많이 해서 작년 동기보다 나쁘지 않네? 그러면서
왜 또 빠졌죠? 또 빠진 건 뭐죠? 애플 때문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졌네? 그러면서 이제 또 어저께 좀 많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이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장 초반에 삼성전자가 8만 원 뚫었네요. 8만 그래요? 300원까지 올라갔고요. 여기서 조금 더 힘을 내준다면 그래도 8만 원에서 안착할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8만 원에서 8만 100원. 모르지 아직. 확실히 좀 8만 원대의 물량을 지금 5거래일째 소화를 하고 그다음 오늘 이제 6거래일째에 8만 원 위에서 조금 수급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환율 한번 볼게요. 지금 역외 환율에서 1352원, 1353원 상승폭을 조금 확대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요거도 지금 우리가 1350원? 네. 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티핑 포인트다. 여기 넘어가면은 확실히 수급 측면에서 좀 조심하기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2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실히 조심해야겠다는 이전 생각과 똑같습니까? 네,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삼성전자, 잠성 실적까지는 좀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수급 이탈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놓고 좀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기타 주요 통화국들 있잖아요. 뭐 유로화라든지 엔화, 뭐 위안화 이런 쪽이 좀 안 좋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약세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PC라든지 이런 불안 심리까지 붙어주면서 안전 선호 심리가 또 커지면서 금 자체가 이런 이제 달러가 강해지는 그런 국면으로 가게 되면은 네. 그때는 지금까지는 다른 통화국으로 올라간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위험해 안전자산이 이렇게 세다고 이런 생각들로 확 공포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이제 대응 전략을 세워 놓을 필요는 있죠. 근데 뭐 어쨌든 좀 PC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부담스러운 건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까지는 그래도 좀 뭔가 이 수급의 연속성을 좀 지켜주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염두는 하고 있는 거고 뭐 올랐다고 해서 바로 뭐 한 3원 더 올랐으니까 우리 팔자 요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걱정은 계속 하시되 그 만약에 비중이 내가 너무 높다 막 90% 100% 다 주식이다 이런 분들은 조금씩 줄여 주실 필요는 있죠. 점진적으로 좀 줄여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어느 정도 현금 보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쓸 때가 또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포트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렸는데요. 그 기업 밸류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저기 비중에서 전 낮추려고 합니다. 그 그 여당이 대패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요? 여당이 대패할지도 모르겠어요. 아, 여당이 대패. 여당이 대패할 수도 있어서 그 한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까지 못 잡으면은 그 가능성이 꽤 높아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천천히 천천히 네. 여당이 대패할 수도 있어서 있어서 그래서 누구의 희망처럼 네. 누구의 우려처럼 네. 그래서 중립적으로 얘기해야지. 그렇게 되면 기업 밸류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그런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지금 비중을 많이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서 기업 밸류 지금 다른 주식인데 막 가는데 그걸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책 모멘텀이 앞으로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서 네. 그래서 밸류업은 조금 줄이는 쪽으로 포트 조정이 있을 것 같다. 아니 마음 잡았죠. 마음 잡았다. 총선 이후로 보자. 아하, 알겠습니다. 살짝 루즈해질만 할 때 이렇게 긴장감을 딱 주시네요. 그러면 다른 걸 더 늘리든지 아니면 현금을 뭐 늘리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렇죠. 근데 사실 리스크를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은 총선 전에 한 번 정도 좀 비중을 줄여 놓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면 사실 이제 지수가 위에서 내가 플레이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네. 거기서 이제 변동수 빠르게 좀 끊어주고 뭐 너무 이제 장기적으로 뭐 난 이 상태로 사자마자 막 6개월을 끌고 갈 거야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현금 갖고 있으면 치고 빠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만약에 나는 이런 게 너무 변수가 싫다라고 하시면 지금까지 좀 끌어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총선 앞두고 막 지수가 지금 상황에서 막 갑자기 50, 100포인트씩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약간 나 그런 거 싫어한다 하면 잠깐 뺐다가 다시 들어가면 되죠. 그럼 수수료만 하면 되니까. 그런 느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각자 총선에 대한 시나리오나 이런 거는 다 있으실 테니까 거기에 따른 정책 모멘텀이 어떻게 힘을 받을지 얼마만큼 드라이브가 걸릴지는 각자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 누구의 희망처럼 누구의 우려처럼 내가 중립적 얘기에도 불구하고 왜 난리야 짜증나게 거꾸로 얘기해야 돼? 고연전 연고조처럼 누구의 우려처럼 누구의 희망처럼 연고조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연고조 고연조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 총선을 연고전 고연전이라고. 아니 앞뒤로 말 누구의 그렇죠. 우려처럼 누구의 희망처럼 네. 짜증나는 것 같아요. 연고전 누구의 고연전. 희망처럼 그렇죠. 누구의 우려처럼 두 네. 번 더 얘기했어요. 그럼요. 충분히 중립적이라고. 그럼요. 그러니까 연고전 고연전. 총선 이후에 음. 여당이 대표한다 가정하고 네네. 만약에 누구의 우려처럼 누구의 네. 희망처럼 그러고 나서 여전히 야당도 못지않게 해서 세제를 개편하는 데 네. 적극적으로 한다. 네. 그러면 그때 사면 되지. 네. 그때 덧붙여서 사면 되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다 팔라는 게 아니야. 어. 상대적으로 따지면 이럴 때는 은행보다는 자동차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럼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다른 섹터 좋으니까. 아, 다른 섹터 좋으니까. 비중 확대를 그쪽에 적극적으로 할 필요 없고 한 알겠습니다. 2주 지켜보자.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또 듣기 싫어? 듣고 있어. 아니, 여기서. 아니, 듣고 있어요. 아니요, 다 좋아하세요. 연고전. 고연전이에요, 연고전. 여러분, 이거 뭐 우리 상관 있습니까? 우리가 즐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냥 난 즐기는 무당파야. 거예요. 그럼요. 우리는 무연고, 무고예요. 주식파예요, 주식파. 합리파, 주식파. 오케이. 경제파. 오로지 주식만 관심 정통 있어. 주식파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이제 네. 말을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그 상승하는 것 중에 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뭐 하나솔루션 요런 네. 종목들이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그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중국의 이제 전기차 플러스 태양광 여기 얘네가 다 먹어가지고 시장 왜곡시키고 있다. 그쵸. 이런 얘기 하면서 에너지 쪽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쪽이 좀 매기가 강한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냥 산업적으로 펀더만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데 오늘 가는 거는 좀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왜냐면은 봐야죠. 사실 에너지주도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를 조금 지표로 보셔도 나쁘진 않은데 네. 그 종목이 에너지 쪽에 대한 이런 집중도나 관심도가 높아졌을 때 주가가 엄청 왔지. 굉장히 많이 네,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 반토막 났다가 전거래일 한 10% 정도 올랐고 그 아마 지금 데이 마켓에서 엄청 더 올랐어요.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0에서 40% 아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에너지가 또 집중이 되니까 이제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특히나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된 쪽은 미국장에서의 강한 움직임이 나오면 좀 채널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하나솔루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또 미국 쪽에 뭐 공장 뭐 증선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움직일 거고 대신에 좀 꼬리는 생길 수가 있어요. 윗꼬리는. 네네. 왜냐하면 이쪽이 워낙 발목 잡히신 분들이 많고 그쵸. 좀 가슴에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오면 도망가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셨으면은 빨리빨리 끊어주시는 게 좋다라는 정도로 보시는 게 그래서 맞을 오늘 것 두산 같습니다. 에너비트 그 바람에 확 붙었네, 그렇죠? 네, 두산 주요 에너빌리티, 커스터머가 되니까. 현대 하나솔루션도 5% 오르고 네네네. BHI 얘네도 BHI도 원전 뭐 이런 애들. BH. 오케이, 알겠습니다. 에너지 사실 얘기를 더 나눠보고 싶은데 왜냐면 AI 관련해 가지고 전력 수급 관련된 네네네. 변압기, 뭐 전선, 뭐 이런 이슈도 나오니까 네. 일론 머스크 자체는 그냥 전력 자체가 전력 자체가 부족하다. 그렇죠. 뭐 네. 이런 얘기를 한 만큼 이 전력을 앞으로 AI 시대에는 어디서 수급해올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그 얘기는 뭐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 뭐 다음에 기죠. 돌아와서 네,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수급 한번 볼까요? 지금 오늘 수급은 하창원 본부장님 네. 일전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좋지 않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 코스피에서 750억, 770억 다 팔고 있고요. 700억.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520억 던지고 있고 기관이 40억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모두 다 던지고 있는 이런 상황. 역시나 오늘은 좀 쉬어가는 장세, 개별 종목 좀 올라가는 특정 종목만 소수만 올라가는 약간 요런 거를 상상해도 네네네.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사실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거나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매일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뭐 일부 종목군들이 또 좋으면 좋았던 부분 살짝 팔았다가 홀로 옮기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순환매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최근에 들어온 수급에 비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이탈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뭐 큰 폭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삼성전자도 계속적으로 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오늘 수급보다는 내일 수급이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내일은 확실히 이제 분기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분명 이제 수급적인 비이상적인 패턴이 좀 나올 겁니다.
겁니다. 어떠한 부분이라든지 해서 아마 수급적인 부분은 오늘보다는 내일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밤에 미국장이 하고 나서 내일 미국 쉬거든. 네, 그러니까 이번 그쵸. 주, 이번 인도들의 달, 시. 이번 분기 마지막이 미국은 오늘 밤이에요. 네. 그래서 어저께부터 오늘 사이에 또 그 분기 네. 리밸런싱인 그 그쵸, 예. 수급이 좀 교란을 시켰다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 나면 우리나라 국장이 내일 어떻게 반응되는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하죠. 내일 만약에 외국인이 한 3천억 판다 그러면 조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 화장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꽤 갑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도 말씀드린 거죠. 이쪽이 얘기했잖아.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 죄송합니다. 해자면 안 되죠? 네. 번호가. 아,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신 거니까. 아우 눈 네. 아파. 글로벌 텍스프리도 4,200원 선에서 5,400원 선까지 오늘도 1.7% 롯데 관광개발? 롯데 관광개발은 제주도 오늘 관광개발. 1.7% 그래, 오르고 있어요. 호텔신라도 힘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5거래일째 롯데관광개발 기준도 9,000원에서 지금 10,000원 뚫었습니다. 1,400원까지. 롯데 관광개발은 빚이 많아서 이자 내려가면은 그 효과도 커요. 영어 외적으로. 그러면 나쁜 거 아니에요? 금리 내려가면은 금리 내려가면 금리 올라갈 때 개박살 난 것 중에 하나가 그거. 금리 내려가면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이자 내는 이자 비용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그 리스크 이자 플립 사이드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왜 가는 거예요? 제주도 뭐 입도객이 늘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선행 지표예요. 그러니까 선행 지표로 보시면 되고, 최근에 뭐 저는 인간 지표일 수도 있지만 네.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열심히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제주도 갔다 왔어요? 갔다 오지. 제주도요? 아, 제주도. 눈으로 가야지. 브이로그니까 제주도 그래서 어쨌든 인간 지표. 그 지하철에서 중국이 많이 보죠. 중국어가 많이 들립니다. 예전보다 많이 들리고 또 그것도 맞는 제가 말이에요. 이제 충무로도 방송 때문에 네.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명동에 되게 많아요. 맞아요. 맞죠. 되게 많아요. 명동 깃발 바로 들고 옆에서 이렇게 막 또. 다닙니다. 충무로 예. 많이 늘었어. 거기 엄청. 그래서 그런 이 인간 지표로 봤을 때 제가 또 이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 좀 하거든요. 제주도는 지금 못 가고 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어제 입도객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그 글로벌 텍스프리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실적이 진짜로 좋아? 네, 찍히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고 제가 이제 좀 완전 소외됐었던 산업군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찾아갖고 말씀드린 이유도 분명 지금 반도체라든지 뭐 변압기라든지 이런 거 성향상 나 너무 높아서 못 사겠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브랜드 스테이크 놀아도 괜찮죠. 네, 근데 요런 이제 산업 쪽으로 약간 턴을 한다거나 하는 쪽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넘버가 찍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쫓아갔을 때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주도주만큼의 큰 기대 수익을 얻으면 당연히 안 되죠. 하지만 충분히 그 안에서 좀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 성향이 나 너무 위에 있는 거 사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안에서 움직이는 거에서 좀 기회를 노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대신에 그런 종목은 짧게 쳐야 돼요. 밑에 있다고 길게 치는 게 아니라 짧게 쳐야 되기 때문에 네. 짧게 충분히 수익 따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소외감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 의견은 하나의 뭐 현상을 봐도 의견은 각양각색일 테니까. 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특히나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자국 내에서도 소비할 돈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경기 네네네. 부양책을 쓰는데도 생각만큼 회복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관광을 뭐 많이 온다 그래서 이전보다 퍼센티지로 많이 온다 그래서 1인당 쓰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느냐. 이전 수준으로 좋은 회복했느냐. 포인트예요. 예. 그래서 올리브영 이런 거 있죠. 저가 화장품 그렇지. 관련된 쪽, H&B 쪽 요런 쪽이 굉장히 셀 겁니다. CJ 올리브영 때문에 CJ도 가고. 네, 그래서 그 글로벌 텍스프리가 올리브영 독점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행 트렌드도 물론 단체 관광객도 왔다 가죠. 네. 근데 지금 트렌드 자체가 개별 여행객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연관성이 있는, 그러니까 온다고 해서 과거 한 3년 전, 4년 전에 좋았었던 산업군들을 바로 보시는 게 아니라 소비 패턴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잘 고민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텔신라나 백화점 이런 쪽보다는 아까 좀 가볍게 뛸 수 있는 종목들 아. 그쪽도 더 하는 거지. 주가 카드는 그게 먼저 가고 그게 더 많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리오프닝으로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픽을 하려 그러면은 가벼운 종목들 그리고 네. 실제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선택적인 종목들을 딱 집어서 탁 튀는 거에 먹고 빠지고 약간 넘버가 이런 찍히는 전략이 거. 좋다. 네, 넘버가 찍히는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좀 불안하다라는 의견이 그래, 꽤 많은데 우리도 불안하지. 김정은 본부장님은 저도 거기에 그게 대해서- 이게 제가 2,600, 2,900 얘기할 때 주요 변수 중에 세 개 중에 하나잖아요. 네. 1분기 환율. 실적, 그다음에 환율, 환율? 총선. 총선. 총선 오늘 얘기했고, 더 이상 네. 얘기 안 할게. 네. 환율 계속 불안한데 저도 자신이 없어요. 단기적으로 영향 얼마나 미칠지는.
근데 이 거꾸로 나는 4월 중순까지만 버티면은 오 좋아질 수도 있다 하는 문제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거든요. 네. 4월 중순까지는 계속 왔지. 세 가지. 환율이 그럼 1,350원 이상이면은 여기 마지노선에서 경계 수준으로 그 넘어갑니까? 마지노가 1351인지 1357인지 얼추. 나도 몰라. 얼추. 근데 좀 신경이 쓰이지. 아. 그 더 막 늘지 않겠죠. 앞으로 약간- 가면서 약간- 뭐 비중을 더 늘리거나 뭐 적극적으로 하는 톤이 더 낮아지겠죠. 계속 이거 버티면 경계보다는 한 단계 아래네. 약간 불편한 수준. 불편할 수도 있죠. 충분히. 아하. 예, 사람마다 따라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9시 30분 지나가고 있고요. 제일 강한 종목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HBM 쪽. 야, 한미반도체 9% 상승. 장중에는 한 11%까지 올라갔죠? 네, VI 걸렸다. VIM 한번 그 걸렸었죠? 이슈가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말씀드렸나? 마이크론한테 그 슈먼트 받았을 수도 있다 루머가 돌았다는데 네. 그게 아마 확인되거나 그게 그렇구나라고 사람들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토토로 나무님께서 자꾸 먹고 빠지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먹고 빠져야 되는 것들 그리고 길게 가져가야 되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네. 매일매일 또 시황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걸 업데이트 드리려고 하고 좀 저희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꼭 계속 들어보시면 네네네. 조금 이제 갈라치기를 해서 길게 갈 종목들 혹은 먹고 빠져야 되는 약간 손가락이 빨라야 되는 그런 종목들 그쵸. 이런 것들로 나눠서 좀 이야기를 어저께 드리고 그 있습니다. 저기 뭐지? 그 알테오젠도 네. 저기 우리 저기 제가 한 것처럼 네. 그런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나쁘지 않은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오늘 그래서 4.5% 올라가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거기 살짝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다 그런 얘기. 알겠습니다. 오늘 4.5% 오르고 있고 알테오젠 가자 즐기면서 살자님께서 와 진짜 알테오젠 딱 갖고 지금까지 딱 올라온 걸로 딱 수익을 내면은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에이 더 욕심 내겠죠. 더 가야 돼? 네. 더 가야 돼? 요즘에 가는 종목이 가기 때문에 난 무서워서 이런 종목 몰라요. 알겠습니다. 탔습니다, 한 주씩. 자, 그러면 9시 31분 지나고 있어서 하창원 본부장님이 좀 봐야 될 투자 포인트 요거 한번 한 5분 정도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이제 좀 최근에 좀 시간 날 때마다 좀 산업군들을 좀 하나 선정해서 이제 패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저는 뭐 이제 그 AI 반도체랑 같이 엮이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변압기랑 전선 쪽을 좀 계속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자료를 따로 준비한 건 아닌데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리포트가 또 하나 나왔거든요. 네. 목표 주가가 기존에 18만 2천 원이었던 게 23만 8천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이 이거 지금 이 종목이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좀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이 조정이 나올 때 뭐 조금 전선 쪽으로 말씀드렸었던 뭐 소개드렸던 일진전기나 LS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 재룡전기나 이제 기타 재룡전기도 어제 많이 올랐죠. 그리고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 종목군들의 시총을 합해도 HD 현대일렉트릭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 종목이 시작할 때 나머지 종목군들이 쫓아올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나와 있는 이런 산업 리포트들을 좀 읽어보시면 아 이게 진짜 예사롭지 않구나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전압 전선 관련된 PPI도 거의 최고치 수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왜 우리 것만 사? 약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만이랑 일본도 변압기가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글로벌적으로 변압기 강한 종목군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AI 데이터 센터가 아니더라도 네. 30년까지 3,300조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3,300조입니다. 얼마? 3,300조. 어떤 게요? 파이가? 변압기 전체 파이가 설치가 3,300조? 왜냐면 이게 지금 노후 변압기가 70%가 넘어요. 그래갖고 그거에 대한 변화 30년 50년까지 해서 굉장히 이 캐파가 크거든요. 10년 동안? 네, 그 10년 동안 진짜? 그쵸. 50 그렇게 굉장히 맞아요. 큽니다. 그 500조 뭐 아무튼 좀 우와. 큽니다. 좀 50년까지 어쨌든 좀 길게 봐도 굉장히 커요. 많아서. 크기 때문에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요게 AI 데이터 센터를 뺐을 때예요. 포함이 되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산업들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인프라 투자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깔아놨었던 20년, 30년 지난 이런 방들을 바꿔야 되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좀 쫓아갈 것 같고요. 뭐 일부 종목 같은 경우 PR이 이제 좀 적정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뭐 저는 아직까지 룸은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쪽을 좋아하신다면은 결국엔 그 이슈도 이벤트 드래곤도 AI 쪽이 성장을 하는 부분으로 포커스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력 문제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반도체 쪽을 조금 나는 별로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시기에도 굉장히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혹자는 그러실 수 있겠죠. 뭐 이제 저는 좀 사실 수익화를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네. 변압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 꺾인다라고 한다면 언젠간 이쪽 산업군들도 이제 좀 수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로 많이 바뀌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룸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종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르셔가지고 좀 네. 집중적으로 지금 파셔야 돼요. 지금은 막 어줍지 않게 알았을 때는 사실 손이 나가기가 힘듭니다. 네. 화장품을 결정을 하셨으면은 화장품을 이제 댓글로 저나 이제 김장현 본부장님 때려서 혼낼 수 있을 정도로 파시면 네. 그런 종목군들만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환율이나 뭐 그런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안 어쨌든 하실 하나 산업을 집중적으로 좀 패야 된다. 지금 그게 맞는 시점에서는. 아까 그 패야 된다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다이브 인투. 그것도 어려워. 집중적으로 다이브 공략해야 계속 된다. 하세요. 다이브 인투. 자. 팬다는 집중적으로 공략하라, 다이브 인. 두 가지 다이브 앤 디그라고. 영어로 다이브 앤 따지면. 디그. 그쵸. 다이브 앤 디그. 점프해서 다이빙해라. 빠져 들어가라. 진짜 완전 대파게 알아서 뭐 진짜 그냥 세세한 멱살 거. 잡고. 네, 그러니까 이거 변압기랑 여기 나오셔도 막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겉에 이렇게 풀듯이 하면은 안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오케이. 52주 신고가 찍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 이게 52주 신고가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나의 이 개념이 박혀 있어야 손이 나가거든요. 네. 지금도 싸다라는 시점이 52주 신고가에서도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못 들고 가요. 조금 올라가면 바로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손가락 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미도 그렇고 막 다른 종목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를 정확하게 파실 필요가 있다. 네. 팬다는 게 집 팔아서 사라. 그 종목은 아니, 그냥. 하라는 거예요. 종목을 깊게 들어가서 연구 많이 하고 많이 연구해서 자기가 완전히 흠뻑 빠져갖고 완벽하게 마스터하라 그런 뜻이라고. 두 분이서 뭐 한 몸이세요? 이렇게 팀을 이뤄서 다니시나 봐요. 부담 덩쳐니까. 제놀 형님이 농담으로 그렇게 애드립을 한번 쳐보신 겁니다. 집 팔아서 매매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집 팔아서 매매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주식이란 건 진짜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이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쵸, 나눠서. 밤에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만큼. 네. 밤에도 내 거 내일 올라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신부전증 때문에 못 자면 안 돼요. 공략이라고 하면은 머리에 와닿지 않고 흩어져 나가기 때문에 패라는 말을 좀 약간 좀 구호체적으로 강하게 습관적으로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분 나쁘면 안 아이고 열심히 아이고, 얘기한 보람이 있어요. 일진 경기가 또 움직입니다. 알겠어. 자, 아까 다시 그 변압기 전선으로 돌아가서 네네네. 그 이베스트 리포트는 성종화 연구원이 쓰신 거고요. 성종화 씨 있어요.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을 같이 좀 커버를 해서 이런 종목들을 좋다고 좀 말씀을 하셨네요. 제가 이제 네. 딴지 거는 건 아니고 네. 제 패턴들이 말씀 하나 드리면은 네. 그 리포트 나왔잖아요. 네네네. 18만 원일 때 18만 원을 목표 주가 자기 목표 주가가 왔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올린 거거든. 근데 나는 그렇게 많은 신뢰를 안 돼. 그 자체는. 네. 주가가 그렇게 자기 목표 주가에 다 가기 전에 미리 생각해서 올렸다는 게 더 바람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부분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약간 디스카운트 하는 거고 리포트가 여러 가지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여러 가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A, B, C, D 리포트 종목 중에서 어디를 진짜 더 좋아하는지는 리포트의 그 차이를 읽어보시는 게 필요하다. 화장품 애널리스트가 리포트 5개 썼어. 네. 어떤 거는 이니시에이션이 처음에 쓴 거, 어느 것은 다운그레이드. 다 좋게 했는데 어떤 건 이익을 높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베리에이션 멀티플만 높인 것도 있고 네. 제가 한비반도체 얘기할 때 20만 원 동감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죠?
이익도 높이고 멀티플도 높였다 그랬잖아요. 음. 이거는 의미가 있다 이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높이거든. 아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있었으니까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PE가 10배인데 내년 거 땡겨서 15배다 뭐 이런 식이라고. 대부분의 경우가 80%가 그리고 한 20%만 이익의 추정을 바꿔요. 네. 이게 멀티플이 같이 이익가 같이 가면 그건 파워풀이 그날 없더라도 매출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어떻게 해서 목표를 높여주는지 다른 종목 대비해서도 상대적으로는 강한 건지 안 한 건지까지 보시고 왜 주가가 많이 온 주가는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가 있다. 그거는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패턴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널리스트가 이런 단어를 썼을 때, 그거 채팅 보지 마시고 김장현 보세요. 애널리스트가 이런 단어를 썼을 때 이게 어떤 어휘의 의미인지 한번 해석해 주세요. 성종화 연구원이 HD 현대일렉트릭 피어 대비 펀더멘털 대폭 우위, 그 다음에 1분기 영업실적 YOY 폭발적 대호조 지속. 내가 그 리포트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썼으면 잘 쓴 거야. 잘 쓴 게 아니고 그건 좋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워딩을 써요? 폭발적 대호조? 가끔가다 폭발할 때도 있지 걔네들도. 동료만 폭발하는 게 아니야. 아, 공부해 보시면 폭발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진짜로. 그렇죠. 한미반도체 아주머니도 폭발적 쓴 거야. 그 정도면 굉장히 느껴져야 돼. 초고압 변압기 초호황 상당 기간 지속 예상. 그렇지. 동전의 양면이 있는데 그 피크아웃 시스템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시장 자기 성적 입장에서는 말씀드렸잖아요. 큰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자기 틀린 걸 바꿀 때 KB증권에서 오늘 하이닉스 오케이, 리포트를 알겠습니다. 하이닉스를 오늘 1분기 실적을 2조 1천원 했어요. 짧게만. 그저께 네. 하이닉스 누가 2조 4천원 했다고 기억하잖아요. 1분기 2조 7천원 했 2조 4천원 했다 했잖아요.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네. 한 명이 1조 1천이었잖아요. KB가 업데이트 안 해서 1조 1천이었거든. 네. 그걸 바꿨어. 알겠습니다. 2조 1천으로. 2조 천으로 이틀 바꿨습니다. 사이에 1조 높였어. 1조를 그래서 하이닉스에 높여버렸어요. 대한 기대치는 1조 7천억이 아니고 2조 정도 나온다는 기대치로 한껏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못 맞히면 다시 내려갑니다. 하이닉스 컨센서스는 2조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거 못 맞히면 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한달 뒤에. 자, 알겠습니다. 변압기 전선 이제 그만. 네. 근데 저 상처받았어요. 너무 왜? 어떤 분이 왜? 그럼 예전부터 말해야지 왜 오늘 사라고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셨어요. 아, 그건 아니 아닙니다. 예전부터 매일 봤었어요. 알았어, 안 보놓고 알았어, 무슨 알았어. 짠소리 하고 있어. 2년 전부터 여러분, 얘기했는데. 네, 알았어. 아니, 3개월 전부터는 확실하게 얘기해. 2년 전부터. 예. 고등학생 때부터 얘기했잖아. 고등학생. 아니, 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자, 알겠습니다. 아, 올해 얘기한 건 맞아요. 한 4, 5개월은 됐어. 어, 4, 5개월은 한참 됐어. 한참 더 됐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제 페이지 넘어갈게요, 여러분. JJY님께서 변압기 좋은 거 알겠으니까 얘기하는 종목 중에서 얘기한 종목 중에서 하락하는 거 AS 좀 부탁드린다. 뭐.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엔터 어제 찐반이라고 강하게 외쳤는데 오늘 진짜 기가 막히게 떨어지네. 뭔데? JYP가 1.7% 마이너스, SM이 3% 떨어집니다. 하이브는 아직 제가 못 봤는데 하이브도 하이브 하이브 약세겠죠. 플러스에 0.67. 아, 그럼 아이. 됐어. 그럼 된 거야. 왜 된지 알아요? 이게 뭐 매일 가? 그래요. 가다 올라갔다가 오늘 자동이 2% 올랐어요.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오늘 딴 거 가니까 그거 갈 의미 귀여워. 없지. 지원사가. 자, AS. JJ님, AS가 됐나요? 이거 빠지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냥 올라가는 흐름의 기조다. 아니, 찐반이 아니면 진짜 뷰 바꿔도 돼요. 왜냐면 진짜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아니 분이 지금 위치와 지금 상황과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나와 있는 것들을 본다면 네. 지금 관심 가져도 돼요. 좋은 방법이라고 괜찮아요. 생각합니다. SM도 NCT 드림 이렇게 좋았고 그 다음에 트와이스 초도 물량 좋았죠. 초도 그 다음에 물량. 이제 우리의 걸그룹 뉴진스 또 돌아오고 네. 그 다음에 세븐틴 진짜 보이그룹에서 엄청 셉니다. 아주 나이스. 네, 그래서 그런 분들 다 돌아오시니까 아마 좋아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가 만약에 이유 없이 한 3, 4% 빠지고 나머지 것들 7, 8% 빠지면 그때는 얘기하셔도 돼요. 아, 지금 이렇게 가는데 지금 다른 게 날아가는데 거기까지 갈 돈이 어딨냐고. 말해서 그 유동성이 어번던트한 건 아니고 앰플하는 정도라니까요. 앰플 한 그게 뭐 정도. 에브리바디 해피하고 에브리바디 올라가면 이미 2,900하고 3,000은 바로 눈앞에 보겠죠. 네. 그 장까지 갈 수 있길 바라지만 아직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문영숙님께서 흡프스프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다 했습니다. 아까 다 했어요.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섹터. 오늘 하락하는 섹터는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 정도 빠지면서 우주항공,
국방 방산. 이쪽 빠지는데 방산. 역시나 오늘 약간 진짜 순환매라는 게 생각이 드는 게 네네네. 오늘도 화장품하고 제약바이오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장품하고 제약바이오는 또 이전에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좀 쉬었고 맞습니다. 또 오늘은 걔네들이 가는 대신에 얘네들은 쉬고 그렇죠. 그러니까 언급드리는 저희 이 반복되는 섹터 중에서도 오늘 쉬는 애들 이런 거를 좀 노려보시고 따라가는 애들은 올라가는 애들은 따라가지 마셨으면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방산도 문제 없죠? 네, 뭐 일단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요즘에 대장 역할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면 네. 이제 우주항공청까지 붙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음. 제일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5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이런 리포트 나왔어. AP 위성에 대해서 리포트. 아 그렇죠. 세텔 내가 딱 가이드 봤거든요. 네. 아무것도 없어. 특별한 거. 근데 왜 애널리스트가 이 시점에서 AP 위성 썼을까? 음. 뭐 그런 것도 한번 그 회사를 보라는 게 아니고.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 세트레가이는 11%또 날아가긴 네, 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위성 쪽 소형주들은 움직이고 있고, 그럼 이런 그렇지. 애들이 간다라는 거는 같이 결국에는 간다는 이제 거죠. 같이 네, 키 맞추는 거죠. AP 위성도 6% 정도 네, 오르고 리포트가 있습니다. 나왔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가는 느낌. 44분 지나고 있어서 보노님이 다시 한번 좀 시황을 좀 짚어주신다면 기관이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기관이 1,100억 마이너스, 네네네. 외국인이 700억 마이너스, 좀 매도세가 깊어지는 듯한 분위기. 역시나 지금 장 후반으로 갈수록 자금이 점점 조금 부족하고 미국장 이제 휴장 거기다가 PC 물가지표 나오니까 그거 확인하고 가자.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넘어가면서 색깔 한번 바꾸면서 실적 한번 보자. 네. 오늘 또 3월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오늘 내일이 마지막. 내일이 마지막이죠. 아니, 그러니까 오늘 그 목요일이어가지고 위클리에다가 또 뭐 옵션 만기 위클리 옵션에 플러스 그 분기에다가 뭐 이런 결산도 있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오늘보다는 좀 내일 뭔가 좀 할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은 그냥 약간 긴장 못하게 이렇게 좀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고 무난하게? 오늘은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가 주목할 정도로 빠지냐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 수급의 동향 자체가 거기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웬만하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 전부 다 빠지고 막 반도체만 안 떨어지고 버틴다 이러면 또 모르겠지만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땐 큰 폭으로 뭔가 이렇게 변화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변수가 나온다면 주총 이후에 저 PBR 쪽에서 수급이 빠지는 거에서 한 2천억, 3천억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지만 네. 반도체 중심은 아마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 마감하고 수급 분석을 했을 때 그쪽에서 만약에 수급 이탈이 안 나온다, 반도체 수급 이탈 안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조금 더 연속성이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단기 변동성이 있어도 일단은 홀딩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 밸류업은 적극적으로 하진 않는다. 기업 밸류업 오늘 포인트.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은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아직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총선 정치적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생각할 때 조금 더 지금 생각한 것보다 한 단계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졌다. 거기다가 반도체는 계속 간다.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전망은 좀 높아졌다. 네. 이런 부분인 거고 뭐 지금 순환매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지금 오늘 떨어지는 섹터 뭐 엔터나 혹은 뭐 방송 미디어 거기다가 방송 미디어 방석 비디오. 방산 방산. 그리고 방산. 뭐 변압기 이런 거 변압기 계속 전산. 그러면 순환매 화장품이나 다른 게 가니까 이렇게 화장품. 맞춰야 되기 때문에 못 네, 가는 그렇죠. 거라. 이렇게 빙글빙글. 네, 빙글빙글. 자 알겠습니다. 나 갈게요. 어? 나 가야 돼. 가세요? 네. 어디 가세요? 아니 다음 방송. 다 이거 얼마 안 남았어. 들어가세요.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오늘 봅시다. 저희 그러면 좀만 더 얘기하고 네, 갈게요. 그러세요. 네, 네. 네. 일단 3시 네. 20분에 봬요. 오늘 뵙겠습니다. 하이닉스 화이팅! 네, 뭐 삼성, 반도체 화이팅! 아니 화장품도 할게. 화장품도 화이팅! 알겠습니다. 뒤에 또 생방이 있으셔가지고 미리 또 네네네. 오히려 또 뭐 저희끼리 또 이야기를 편하게 또 나눌 수 있는. 자 그렇죠. 여러분 이제 좀 날마다 조금 어느 기한입니다. 조금 이제 차분하게. 톤 다운 차분하게 해가지고 고품격 경제 방송으로 한번 조금만 더 올려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볼까요? 네. 사실 저희도 뭐 거의 그렇게 고품격은 아닌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다른 업종 뭐 눈에 들어오는 거나 아니면 시황 한번 조금 쭉 한번 짚어보면서 이야기할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시가총액 종목군들이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러면은 이제 좀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선주가 다시 좀 반등이 나오는데 네, 이제 그걸 아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좀 약간 좀 억가가 좀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억지로 깐다. 네, 좀 사실
그렇잖아요. 뭐 운전 잘못해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리포트발 좀 영향이 핑계죠, 있었는데 약간 그 단기 차익에 대한 부분들 약간 좀 오늘 또 미용 의료기기 쪽도 화장품 가니까 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켓 쪽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ISC, TFE 이러면은 또 이제 리노공업 이런 거 봐야 되는데 리노공업도 리노공업. 좀 방향성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소켓이 간다라는 거는 또 소재단에서 뭔가 또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 반도체 쪽에서 오늘 CXL 쪽은 꿈틀거렸고요. 그다음 네. 소켓 쪽 좀 움직였고 HBM 쪽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HBM이나 AI나 이런 거 새로운 거 나오면 소켓 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시나리오 흐름대로 조금씩의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이렇게 소형주, 대형주가 쉬어도 소형주가 이렇게 꿈틀꿈틀 거려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투심 자체가 대형주에서 일부 소형주 단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반도체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면세 쪽 말씀드리면서 뭐 건설기계 쪽도 한번 제 PPT에서 이렇게 오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쪽에서 뭐 이게 뭐 지금 사실 산업적으로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일정한 부분에서 키높이를 맞출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건설기계 쪽 같은 경우는 인프라 뭐 변압기나 이런 거 만들려고 해도 그냥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거에서 일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아마 또 해외 기관들이나 이런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도 일부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중국 인프라가 또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좀 높은 점유율을 가졌었던 우리나라 건설 기계들이 북미에 이어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또 붙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또 이평선이 턴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수익 관점으로 이전 박스권 상단까지는 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바닥권에 있는 일부 소외됐었던 종목군들에서 일부 키높이도 맞추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슈가 진행이 되고 있는 쪽에서도 움직임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뭐 일진 디스플은 공부해가지고 클로징벨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 자체는 좀 큰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네. 에너지 안 봤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장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새벽부터 오늘 에너지 쪽 좀 움직이겠다라는 생각은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놓쳐도 상관없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가는 종목군들이 여전히 그렇죠. 움직이고 있고, 한 달치 좀 수급 동향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해보면 여전히 이 수급이 들어가는 산업군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타 외에 사실 종목군들은 버려도 된다. 왜 우리가 사실 모든 산업군에서 다 플레이를 하고 다 수익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정으로 조금 좁혀가지고 좀 이제 집중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고,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도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맞춰서 플레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 레이더망에 내가 이렇게 막 조준 이제 발사를 해야 되는데 조준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조준이 안 돼요. 그러면 안 해야죠. 무리하게 하시지 마시고. 왜냐면 그렇게 뭐 남들 올라가고 보고 이렇게 퍼모 와가지고 하면은 뇌동매매하면은 아마 손실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은 확실히 좀 수급이 매우 얇은 트레이딩 장세가 확실히 주 후반 갈수록 좀 심해졌다. 그 근거 중 하나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까지 이렇게 조금 수급이 와가지고 한번 끌어주는 그쵸, 거 그쵸. 보니까 확실히 트레이딩 장세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대형주로 끌고 가려면 끌고 가자라는 부분은 삼성전자랑 한미반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네. 한미반도체가 12%가량 오르면서 다시 129,200원 장중 고점을 뚫으려고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는 127,500원에서 더 상승폭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미반도체 13만원 넘어간다면 저는 배 아파서 또 한 번 화장실을 갈 예정입니다. 배 아파 죽겠네 진짜. 한미 때문에 배 아픈 것 같아. 그쵸? 어제 배탈 난 게. 그런 것 같아요. 야, 나 팔고 딱 2배 오르네. 역시 그 3주 내내 네네.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도 물어보더라고요. 한미 진짜 배 아프냐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때도 비싸다고 생각해서 팔았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은 뭐 시나리오도 간 거니까. 그래서 사실 좀 여러분들 애매하시면 제가 반을 갖고 있자고 하는 것도 이 간을 잘 보면 그래도 절반은 갑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제가 뭐 별로 올라가는 거 보면은 오히려 수익권인 분들을 항상 이렇게 박수 칠 수 있는 게, 네네네. 그때도 저도 딱 시나리오를 세우고
난 요 정도가 비싸다고 생각해서 난 익절할래 하고 나서 더 올라가도 내 영역은 아니야 라고 그렇죠. 예. 생각을 하고 했으니까 그렇지. 그쵸. 만약에 올라간다 지금 팔까 하다가 그냥 팔아버렸으면 그럼 엄청 화나죠. 엄청 후회하죠. 예. 그러니까 참 더 못 짜죠. 올라갈 때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왜 파는지에 대한 본인의 그쵸. 기준 명확한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한미반도체 잘 갑니다. 128,300원. 와 무슨 경마장에서 제가 저 안 그래도 그 중계하는 얘기하려고 했는데, 것처럼 경마장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했는데, 얘네 진짜 멋있네 한미반도체. 와 근데 이거 김장렬 본부장님이 아까도 네.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때렸잖아요. 네네네. 내년도 거를 가져와서 PER을 몇 배? 70배, 뭐 70배. 70배? 60배? 뭐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와 어때요? 개인적으로 네. 기준이란 게 있을 테니까 네네네. 내년도 거 끌어와서 60배, 70배는 저 에코프로 갈 때 그것 때문에 이제 저 아저씨랑 싸운 거예요. 내후년도 거를 땡겨와가지고 하나증권으로 바뀌었죠. 네네. 하나증권이랑 그 아저씨랑 이제 리포트 내놔가지고 이제 비교해서 밸류에이션 갖고 싸우는 거 보면 결국은 PER을 몇 배 주느냐, 리튬 가격이 얼마만큼 그쵸. 유지가 될 거고 상승할 거냐, 그리고 전기차가 얼마만큼 팔릴 거냐, 이 변수가 여러 가지니까 목표가가 400만 원에서 뭐 100만 원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 밸류에이션을 PER을 얼마를 주냐. 이거 하창한 본부장님은 어때요?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한미반도체 13만 1,000원 이거 미쳤습니다 진짜. 와 미쳤다. 어때요? 이거 좀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그 말씀 주신 거랑 똑같아요. 제가 알테오젠도 그 3%, 4%, 5% 보시는 거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다르다고 했고 저는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좀 되게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AI 반도체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정도의 정말 수요랑 이런 수혜받는 거를 본다면 비싼 게 과연 비싸다라고 할 수 있을까? 아 좋은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도 사실 그때 이제 밸류에이션은 어떠한 적정치를 좀 꼽고자 함이지 그 상황이라는 게 사실 그 분석하는 시점에서 계속 맞죠.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우호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제 시장 자체가 그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그 밸류보다는 당연히 더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주식에서의 변동수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과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잘 적절히 섞어야 된다. 한쪽만 너무 바라보면은 사실 큰 수익을 얻기는 좀 어렵다.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적절하게 좀 섞으셔가지고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내 기준점 대비했을 때 너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비중은 조금씩 단계로 줄여주는 게 맞죠. 왜냐면 그 시점에서 다 파는 것보다 얼마나 가는지 더 볼까?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좀 강력한지 볼까? 이런 심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수급이 어쨌든 지금 이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무조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멀티님이 에코프로 갈 때보다 더 무섭게 간다 한미 이랬는데 에코프로 차트 보시면 한미는 지금 양반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훨씬 더. 에코프로는 길게 또 그만한 스토리가 있었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거의 가야 될 때 돼서 3시 반에 다시 뵙기까지 좀 장에서 조심할 점, 환율이 더 추가적으로 튀는지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혹은 외국인의 그런 매도세가 크게 확대가 되는지 요거를 좀 조심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 봐야 돼요? 뭐 환율은 계속적으로 신경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삼성전자 그 잠정 실적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가 어떻게 나오기 전까지는 좀 홀딩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변수는 이제 주총입니다. 그 슈퍼 주총 위크 오늘이기 때문에 그 700개 이상의 기업에서의 좀 큰 종목군들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좀 빠지면 시장 자체가 뭔가 눌린 것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한미반도체나 이런 거 움직이는 거 보니까 뭐 반도체 대형주 크게 안 눌릴 것 같기는 한데 네. 만약에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한 1.5%, 뭐 2% 이렇게 뭐 하이닉스는 괜찮아요. 삼성전자가 1.5% 이상 빠진다. 요런 거만 아니면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성실한 유자님께서 한미반도체 난 11만 원에 반 팔고 아직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배 아프다 말씀하셔서 요 방송 끝나면 꼭 화장실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배 아프시면 화장실이 직방입니다. 그쵸? 자,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13만 2,300원 장중 신고점 장중이 그냥 신고점 계속 넓혀가고 있는 그쵸? 그런 장중에 지금 갱신하고 불을 뿜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장기 자금, 단기 자금도 지금 다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수급에
나는 이 가격도 장기로 봤을 때 싸다고 봐. 이런 그 대규모의 수급과 네네. 여기서 놀자라는 그 단기의 수급, 요거의 환상의 콜라보가 지금 요 가격대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야 되는데요.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코스피 코스닥에서 다 절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 쪽으로 길을 잘 잡으셔서 수익을 많이 내시고 3시 2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뒤에 있는 맛동산 있죠, 피디님? 네, 맛동산 있습니다. 맛동산 아니고요. 맛동산입니다. 자, 부동산도 여러분도 관심을 많이 좀 가져보셔야 됩니다. 부동산도 대형 자산으로서 우리가 또 그렇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는 3시 20분에 서로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